자, 여러분들 주식하고 도박하고 닮은 점이 있죠. 뭐 심지어 주식이 도박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주식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도박처럼 주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 그 도박적 요소를 배제한 채로 좀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누군가는 도박처럼 하다가 주식으로 패가망신하는 거고, 혹은 뭐 크게 손실을 보는 거고, 누군가는 주식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거고, 그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도박처럼 안 하고 주식을 주식답게 하는가, 이거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5가지로 한번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바로 도박처럼 주식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좀 짚어드리는 거이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또 규정을 해야 그 잘못된 습관을 없애고 주식을 주식답게 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하나씩 해드려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이 떨어지고 있을 때 사는 겁니다. 자,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기회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덜컥 삽니다. 더 떨어지면 더 삽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사요. 그리고서 올라가는 거를 기대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당연히 싼 가격에 사서 그것보다 좀 비싼 가격에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수익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이 주가라는 게 한 번 떨어지면 한 번 오르고, 한 번 떨어지면 한 번 오르고, 이런 식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뭐 나름 추세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멘텀이라는 것도 있고, 어렵게 말하면 뭐 펀더멘탈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오른다라고 정말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뭐 격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칼날이 막 떨어지는데 그걸 잡으려고 딱 하면은 손가락이 잘리는 거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냐? 적어도 좀 반등을 하는 것까지 보고, 그 반등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 저점을 다시 깨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한번 보겠어라는 마음으로 한번 진짜 좀 참아보는 겁니다. 참아볼 때 비로소 본인에게 좀 유리한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거고요. 가격적으로는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보다는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사게 될 수도 있는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는 그런 격언처럼 발바닥에서 살라 그러지 말고 좀 반등을 하는 거를 보고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이는 거고, 단순하게 내가 지금 샀으니까는 올라가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도박하는 심정으로 하는 그런 주식과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뒤에 얘기들도 쫙 들으면서 한번 종합적으로 규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식을 딱 사면은 바로 올라가서 수익이 막 나면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마이너스 상태를 좀 많이 겪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일 때 내 매수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거기다 물타기를 하죠. 더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타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분할 매수의 일종이기도 하잖아요. 물타기는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정말 너무 도박에 가까운 건데, 차라리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좀 확률값을 높이는 거는 주식을 주식답게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분할 매수, 물타기가 조급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내가 지금 마이너스 폭이 커졌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당장 줄이기 위해서 물을 탄다. 계속 그 순간순간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일 왠지 10%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지금 손실폭이 마이너스 15%야. 그럼 물을 타놔야 되잖아. 이런 마음.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왠지 조금만 있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물타기를 해서 손실폭을 계속 줄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내 예측이 빗나가면은 그냥 지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도박이거든요. 내가 어디든가 베팅을 해서 그 베팅한 게 맞으면 버는 거고 틀리면 잃는 거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 그건 도박이에요. 주식은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샀는데 다음날 안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하루 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올라가야만 승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1년 동안 수익이 한 번도 안 나더라도 1년 동안 차분하게 물량을 확대시켜서 평단을 차분하게 만들어 놓고 1년 뒤에 상승이 나서 1년 동안 잔잔바리로 수익을 여러 번 냈던 사람보다 한 번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게 주식인 거잖아요. 한 번의 선택으로 다음날 내가 돈을 번다, 뭐 일주일 안에 돈을 번다, 이런 식의 마음으로 조급하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도박에 가까워지는 거고, 도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워진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물타기가 조급한 심리를 반영하는 되게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물타기를 하고 싶으면 천천히 해라. 그리고 계속해라. 물타다가 그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면 현타가 오는 거죠. 타도 계속 마이너스네. 그럼 현타가 와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물탈 생각을 안 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애초에 물을 탔으면 그냥 계속 탄다는 생각으로 모아가든가, 내가 그렇게 계속 탈 여유가 없고 돈이 무한하지 않으면은 천천히 템포를 낮춰서 천천히 모아가라. 그게 이제 물타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중을 너무 초반부에 조급하게 너무 확대시키지 말아라 라는 얘기에 가까운 말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습관을 교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도박 심리인데, 한 번에 많이 사야 크게 먹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좋은 타이밍에 빡 들어가서 한 100% 200%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안 끝나죠. 미소 신용 해가지고 한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뭐 대출 받아가지고 있는 대로 넣어가지고 이 좋은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한 방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게 전형적인 도박입니다. 주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행동을 반복하면은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넣어서 내가 돈을 많이 넣는다는 얘기예요. 돈이 이제 뭐 1,000만 원이 맥스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만 원을 다 넣어가지고 100%를 먹으면은 1,000만 원 수익이잖아요. 근데 내가 1,000만 원 중에서 왠지 뭐 100만 원 넣었다가 나중에 100만 원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갑자기 막 100% 올랐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에 100%는 100만 원이잖아. 근데 나는 1,000만 원 넣어서 100% 먹고 1,000만 원 벌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돈을 얼마 넣어서 얼마의 수익률로 돈을 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로직에는 돈을 그만큼 벌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 지금 내가 넣어가지고 100%를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확률은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천천히 모아서 어느 순간 올라가는 시점에 적당히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확률은 한 80%, 9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금이 작고 수익률이 작더라도 한 방에 크게 먹는 사람보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 가능성이 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한 번에 크게 먹는 사람보다 실질적인 수익도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통계적 사고를 못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걸 하면서 마치 도박이 되게 확률이 낮은데 한 번 딱 잘 걸리면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로또 같은 것들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 돈이 1등한테 돈이 다 몰빵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나는 주식으로 그렇게 인생 역전할래 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달려드는데, 대부분이라는 거는 그냥 99.9999%입니다. 대부분은 다 그냥 그렇게 실패를 한다. 우리는 굳이 그런 주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통계적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식을 해서 한 방에 크게 빡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다던가, 시간 텀을 두고 매수를 한다던가, 단순하게 그냥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을 보고 한다던가, 뭔가 좀 될 만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지금까지 말한 거는 저한테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우량주 위주로 삽니다. 제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량주 위주로 사기 때문에 저는 도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량주 사는다고 해서 도박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잡주를 사는 사람은 도박하는 거고, 우량주를 사는 사람은 도박이 아니다, 주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안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거든요. 포스코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포스코 뭐 누구나 알만한 그런 우량주잖아요. 근데 그 포스코라는 거는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크게 올랐다가 좀 크게 내렸다가 이렇게 좀 약간 대세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우량주고 아무리 뭐 실적이 좋고 뭐 모멘텀이 좋다 그래도 계속 올라가지 않는 게 주식이고, 그건 우량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좋은 우량주의 포스코를 사면서 고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남들 다 좋다 그러니까 그냥 벌컥 들어가가지고 더 올라가겠지, 2배 올라가겠지, 3배 오르겠지, 10배 오르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는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강한 도박적 심리가 있냐는 거예요. 우량주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우량주를 사면은 이 우량주 말고 사실 더 따지고 보면은 내가 주식 전반적으로 내 주식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주식을 넘어서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이 차지하고 있는 우량주가 어떤 비율인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엮여서 주식을 주식답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도박을 우량주로 하는 거죠. 마치 이제 경마장 경륜장 가면은 그냥 뭐 단승식 복승식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냥 1등만 맞추는 거, 그리고 1등 2등 3등 이렇게 막 섞어서 이렇게 조합해서 맞추는 거, 막 그런 거에 따라서 배당률도 되게 다른데 그냥 도박하는 그 종류가 다를 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주식답게 하는 거는 우량주를 하기 때문에 주식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량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한 번에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가 관리를 할 것인지, 내 자산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가 주식하는 내내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자, 손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손절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도박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도박이라는 게 뭐죠? 내가 돈을 넣어가지고 내가 맞는 쪽에 베팅을 하면 돈을 버는 거고 틀린 쪽에 베팅하면 돈을 잃는 거잖아요. 근데 손절이 뭐예요? 내가 사놓고서 떨어지면은 팔아서 그만큼 떨어진 만큼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손절이잖아요. 도박이잖아요. 그냥 돈을 내가 사놓고서 올라가서 팔면은 돈 버는 거, 떨어져서 팔면은 손해보는 거, 손절. 그래서 마치 손절을 잘하면은 주식을 잘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항상 이 손절 반대론자죠. 거의 반대론자인데 애초에 손절을 그렇게 딱 사놓고서 애초에 내일 한번 보자, 내일 봐서 떨어지면 손절하고 올라가면은 벌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손절을 잘했냐 못했냐랑 무관하게 애초에 그런 주식을 사고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사면 그냥 그건 도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손절을 잘했냐 못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게 된다는 거죠. 물론 맞아요. 그렇게 도박 한번 해놓고서 그래도 좀 빠르게 손절하면은 손해 덜 보는 거고, 좀 괜히 희망 갖고 있다가 더 떨어져가지고 팔면은 손해를 괜히 키우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손절을 잘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죠? 맞죠? 근데 애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애초에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사놓고서 떨어지면은 팔 거면은 그런 주식은 사면 안 돼요. 뭐 하다 보면은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정말 내 예상과 다르게 나는 이거를 좀 길게 보고 가져갔고 공을 들여서 매수를 하고 있고 분할 매수도 하고 있고 막 그 안에 떨어졌을 때 그냥 단순하게 물타기가 아니라 템포 조절해 가면서 비중 관리해 가면서 평단 관리해 가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 주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기업 활동을 못 한다던가 너무너무 큰 악재가 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하게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도박에 실패했네 이런 마음으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마치 그냥 사놓고서 떨어지면 손절 빨리 하자, 올라가는 건 붙잡고 있다가 수익 극대화하자, 이런 마음으로 주식들을 하는데, 그럴 거면은 솔직히 정말 주식하지 마세요. 손절을 안 할 생각으로 주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장기 투자해야 된다, 실적을 기반으로 오래 홀딩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말하죠. 단타를 칠 때도 손절을 안 할 생각으로 단타를 하면 단타가 훨씬 더 잘 되고요. 실제적으로 손절을 하지 않고도 손실을 최소화시킨다던가 아니면 단타에서 스윙으로 전환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주식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성공률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성공률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그냥 불필요하게 손해보는 거는 별로 없고 다 수익으로 마감이 되면서 그렇게 수익금이 쌓여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제 계좌도 몇 번씩 보여드리면서 많이 설명도 드렸고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는 있는 그대로 보고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주식답게 한다는 거는 내 선택에 대해서, 지금 한 번의 선택에 대해서 돈을 버냐 잃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선택을 여러 번으로 연속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나눠서 어느 특정 시점에 그때 가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도박은 한 번의 선택으로 결과가 판가름이 나잖아요. 매번 게임이 다르잖아요. 내가 판돈을 걸 수 있는 게 연속적으로 이게 조합이 되면서 내 선택이 조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판가름이 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매력적인 거고, 그래서 그 조합만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내 선택의 조합들을 잘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한 번만 버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산을 계속 성장시켜 나갈 수도 있다는 게 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출발선에 서야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근데 애초에 출발선을 엉뚱한 데 가서 서놓고서 자 여기서부터 공부해가지고 달려가자라고 하는데 거기는 주식의 길이 아니에요. 도박의 길로 막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많이 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와야죠. 이쪽으로 와야죠. 주식의 세계로 와야죠. 출발선을 올바른 데 쓴 다음에 거기서부터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라는 말씀을 또 오늘도 드리면서 무엇이 잘못된 습관인지 무엇이 잘못된 생각인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느냐도 약간 가볍게 말씀드린 거지만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앞으로도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업로드해 나갈 테니까 제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